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벌써 경금 들어갑니다. 자, 경금의 물상과 시기 조건, 지난번에 육식값자를 다 썼더니, 제가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오늘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먼저 경금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 우리가 큰 칼이라고, 물상에서는 큰 칼로 비유한다.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기초 시간에 얘기를 했고, 글자의 생김새, 창고에 손 써서 들여놓다. 그 다음에 창고를 지키자면은 명령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금의 리더력이 나오는 거고요. 간목, 경금, 병화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리더력을 힘이 있든 없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금이 뿌리를 갖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금이 뿌리를 갖고 있다. 경금이 뿌리는요, 신금, 지지신금. 그러면은 편의상 경신일주, 아니면은 연에 있으면은, 또는 월에 있으면은, 시에 있으면은, 이렇게 어느 자리에 있든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성이 있다 없다는 건 논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어.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신을 보고, 갑자를 보고, 갑진을 보고, 갑인, 갑오, 갑술,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경금 입장에서 목이라는 건 뭐예요? 목은 재물, 돈, 남자한테는 여자, 그렇죠? 네. 또는 부동산, 어떤 재물이 되는 건축물,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뭐가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내가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러자면은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금일간 할 때, 금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을 듣고 제가 거기에 플러스 시킨 건데, 자, 수가 있는 금은 뭐를 감당할 수 있다? 화를. 네. 여기까지는 교수님 누차 말씀하셨고, 거기다 하나 더, 토가 있는 금은 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하는 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가 있는 금은 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은 관, 명예, 여자라면은 남편 또는 남자친구, 뭐 어떤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명예,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금은 무슨 생활을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 아니면 사업, 뭐를 해야 될까? 주로, 예, 그렇죠. 아무래도 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관을 감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장 생활이 더 낫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토가 있는 경금은 재를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경금의 재는, 을목도 물론 재입니다. 그러나 경금이 큰 칼이라고 했으면 칼자루도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큰 게 좋죠. 그러면 경금의 칼자루는 간목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경금 입장에서 토가 있다는 얘기는 간목을 갑기압을 해서 약화시켜서 먹기 좋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토라는 땅에 간목이 심어지면은 간목이 커지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럴 땐 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소지가 크다는 얘기죠. 특히 토가 있는 경금이라고 했죠. 토라는 건 뭘 극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쪽이 더 낫겠죠. 물론 이렇게 단정지어서 또 생각하시면 안 돼. 무조건 수가 있으니까 넌 직장생활, 토가 있으니까 넌 사업, 이러면 사주 보기가 누가 어려워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개연성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토가 있으면 아무래도 재물을 감당하기 훨씬 쉽고, 수가 있으면은 명예를 감당하기 훨씬 쉽다라는 게 기본 전제라는 거지, 그것이 기본 전제가 전체는 아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자, 연월일시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연이라는 자리를요, 단순하게 연이다, 1년, 2년 할 때 그 연이다, 이러면 안 돼요. 왜? 이 자리는 국가 자리, 그렇죠? 부모 자리, 태궁, 이사, 집안, 이런 걸 뜻한 자리예요. 연이라는 게. 그 다음에 연은 날로 치면 며칠일까요? 365일.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금묘화실에서의 뿌리. 예.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자, 경금의 뿌리가 연에 있다는 얘기는 인신사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신사의 출발점을 해소했느냐 안 했느냐 왜 중요하냐? 그게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연에서부터 인신사회가 출발을 했다는 얘기는 실타래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타래가 한번 꼬였어. 그러면 그 꼬인 부분을 풀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여기서 풀려고 해도 여기가 풀리지 않으면은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가 연에 있다는 얘기는 이걸 인신사회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으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신자진을 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해외와 인연 맺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 신금으로 인해서 끌어온 인목이 나한테 있어서 재물이나 명예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부모 자리 인신사회가 있다는 얘기는 뭘 암시할까요? 현실적으로. 예. 그거를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알아도요, 손님 앞에서 너는 연이 인신사회 돼 있어 라고 그렇게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격공용신밖에 모를 때 손님 앞에서 용신이 환대 불에 관한 일에 관해서 뭐 이렇게 상담을 했던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손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불에 관한 거? 뭐 용신?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 갔더니 나는 용신이 화라는데, 나는 용신 수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생기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그걸 응용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자, 경금의 뿌리가 신금이 부모 자리에 있다. 부모가 인신사회가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는요, 요 신금이란 글자는 뭐를 깨요? 재물을 깨죠. 왜? 인신충으로. 갑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소가 안 됐다면은 부모가 건강이, 네, 금전적인 돈을 소모하시고 나서 소위 말해 부모 자리에서 뿌리가 깨진 건 재물의 뿌리를 깨잖아요. 물론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인신사회가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은 내 재물의 뿌리나 부모의 재물의 뿌리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연이니까, 부모 자리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깨졌다. 또는 그것이 월이나 일이나 시에 있을 때 그걸 또 응용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식 자리로 있으면 자식 자리가 해소가 안 됐을 때는 깨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경금의 뿌리가 신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신사의 신금. 요거를 해소 안 하면은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풀립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연애 자리가 좌우미로 태어난 게 조금 더 좀 덜 부대낀다고 할까요? 조금 편안해요. 조금. 물론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비교하자면. 그 다음에 진술충이나 인신사연에 따라서 요게 좀 해석하는 거를 해소가 안 되면은 그때 부모 자리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너무 각설이 길었는데 갑신을 봤다. 일단 자, 경금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 뭐 이거에 따라 틀려지겠지만은 우리 학우님들은 그냥 머리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경신으로 놓고 보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냥 경신이 갑신을 봤다.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여기서 봤다는 얘기는요, 대운에서 본 거예요. 예, 세운에서는, 원국에서는요, 어떤 글자가 있는지 몰라. 여기에 뭐 토가 인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비견이 있는지 일단 그런 거는 차지하고 대운에서 갑신을 본 거야. 진짜 참 희한하게 썼네요. 자, 갑신을 봤어. 그러면은 경신에 또 일단 우리가 사주팔자 8자 중에서요, 금이 2글자야. 그럼 뭐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경신이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죠. 있을 때 갑신이 온 거죠. 그러면 요 신금으로 인해서 2개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뭘 잘하냐면요, 간목은 하나고
뿌리는 많아. 그렇죠. 이럴 때 갑목이 작살이 나느냐 아니면 신자진으로 커질 수 있느냐, 요걸 잘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 원국 내에서 신신, 지금 갑시니까 신금이 두 개 아닙니까? 네,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신금의 두 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은 원국에 뭐 사화가 있고 임목이 있고 여기 해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예요? 전부가 뭐? 인신사회가 됐네. 예, 그럴 때 갑신이 왔어. 그럴 때는 인신사회가 해소됐다라고 하죠. 그럴 때는요, 간목을 통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어요. 왜? 안정된 인신사회니까. 원래 인신사회가 딱 쭈르륵 있는데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요 놈은 자수를 끌어와. 원국의 인신사회가 돼 있으니까. 이해가 되나요? 이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인신사회가 돼 있을 때는 얘는 인신사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쪽이 편의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충이 돼 있다. 그냥 인신사회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충이라고 칩시다. 충이 돼 있으면 얘는 합을 끌어와. 원리가 그래요. 그럼 거꾸로, 그거는 갑자에서 합시다. 예. 자, 그러니까는 원국이 인신사회가 돼 있으면 얘는 반드시 안정을 찾으려고 신자진을 끌어오죠. 그러면 신자진이 돼서 이 갑목은 커져. 물을 먹었죠. 그럼 경금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좋지. 땡큐지. 거기다가 신신으로 인해서 요 임목이 살아나요. 물론 사화가 어떻게 됐느냐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인신사회로 흔들리고 깨진 상태에서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밥 한 술 떴어.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기진맥진할 때 누군가가 물 한 모금 밥 한 모금 줬어. 그것만 해도 난 살아나는 거죠. 예. 자, 일단 그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면은 갑신이 들어오면은 원국에 불안정할 때 안정을 만든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갑자가 들어왔다. 갑자? 좋죠. 갑자. 네. 마음이 급하니까 글씨도 급해지네요. 갑자가 들어오면 좋지. 왜? 인신사를 잡아주니까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인신사가 돼 있을 때 갑자가 들어오면 좋은 거 맞죠? 그런데 자, 이런 구조라고 칩시다. 이래도 좋을까? 안 좋겠죠? 왜? 왜 안 좋아요? 왜? 왜? 에이, 뻔하잖아요. 신금하고 자수가 만난 건 좋았어. 그죠? 그런데 따라오는 글자가 뭐예요? 진토. 예, 맞습니다. 진토. 자, 여기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신자진이 됐죠. 근데 우리는 편의상 신자진 해서 저절로 이게 수로 갈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신금과 자수가 만났을 때는 진토가 따라옵니다. 이 진토가 여기랑 진술승의 개연성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그럴 땐 좋을까 나쁠까? 안 좋겠죠. 특히 지금 경신일주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배우자궁에서 오는 진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진토는 나한테 인성이야. 그렇죠? 이럴 때 요 용어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 자리가 만약에 부모 자리, 부모 형제 자리, 배우자궁의 자리, 이런 걸로 인해서 진술충매가 됐을 때는 안정이 될까요? 불안정할까요? 불안정한 거죠. 그럼 그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그 행위가 뭘까? 현실적으로 손님한테 진술충매가 됐으니까 하지 마세요. 진술충매가 뭐예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제가 늘 말했잖아요. 우리 상담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네. 그럼 뭐예요? 토 자체가 땅이에요. 땅. 그쵸? 당연한 얘기지만은 땅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갑목이죠. 이건 뭐예요? 재물이야. 그러면은 갑목은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 그 다음에 진토는 부동산 중에서도 땅. 그러면은 부모 형제 핏줄하고 부동산을 거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마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하는 순간에 거래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인신사회를 발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깨지겠지. 재물이. 그 다음에 거기에 배우자까지 끼면은 부모, 형제, 핏줄,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탕진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 하면 좋죠. 재물이 되는 거지. 그럴 때 거꾸로 부모, 형제, 핏줄,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 신자로 인해서 진토가 따라온다며요. 그럼 이 진토를 진술충미를 안 하게 하는 게 좋겠죠. 뭘로? 어떻게 하면 진술충미 안 할까요? 그건 숙제. 너무 간단하니까. 요 진토가 진술충미를 안 하려면 한 글자만 붙으면 돼. 진토랑 만나는 글자 중에서. 지금 신자진이잖아요. 이 진토랑 만나는 글자가 뭘까? 너무 쉽죠? 축토랑 같이 만날 수 있는 글자. 진토랑 축토 사이에서 안 싸우게 해주는 유일한 글자. 네. 뭔지는 그것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너무한 거고. 참고로 닭하고 연관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진토를 봤다. 갑진이에요. 갑진. 갑진 좋아요. 역시 진술충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갑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요, 진토라는 거는 경금한테 인성이죠.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 나쁠 건 없어. 특히 이게 부동산이나 땅으로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진토가 와서 진술충미 개연성을 만들어내더라도 사가지고 가만히 냅두면 진술충미 안 해요.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땅을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술충미가 되죠. 특히 진술충미가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토가 움직이면은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기 개울가에서 그 바닥에 모래 막 움직여 본 적 있으시죠? 그럼 물은 어떻게 돼요? 흙탕물 되죠. 그렇죠? 물이 흙탕물 탁수라고 하는데, 금일간이 수가 탁수가 되면은 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겠죠. 그럼 뭐가 생겨요? 법적인 문제. 소위 말하는 관제구설. 네. 왜? 수는 아까 뭘 감당한다고 했어요? 화. 그렇죠. 수는 화를 감당한다며요. 그런데 수가 탁수가 됐어. 그럼 화를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는 나올 수 있고, 안 하면 멀쩡한 거지. 네. 그럴 때는 묵히면은 돈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갑진도 얘기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갑인, 갑오, 갑술입니다. 자, 경신이 칼 중에서도 큰 칼이라고 얘기했죠. 네. 큰 칼이 갑인이라는 큰 칼자루를 봤어. 1대1로 봤을 땐 땡큐죠.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시냐면은, 야, 이씨, 뭐가 땡큐야. 이게 인신충으로 재물이 깨지고 배우자궁에 문제가 생기는데, 네 입에, 네가 볼 때 이게 땡큐가 되냐?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 만약에 말이죠, 1대1로 봤을 때는 이건 인신충이 맞아. 네. 그런데 그 글자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없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임목을 잡아줄 수 있는 우화가 요 자리나 이렇게 연월 시에 있으면은 인호술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인신충이 안 돼. 또 거꾸로 신금을 잡아줄 수 있는 자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잡아주냐 못 잡아주가 있겠죠. 만약에 그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자진이나 인호술로 잡아주면은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금방 말씀하셨듯이 배우자궁이 한번 부닥치죠. 부부간의 문제가 재물적인 문제 또는 어떤 그런 이성 문제가 조심하라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있죠. 네. 특히나 갑이라는 글자가 만나는 글자는 뭘까요? 기토. 기토 자체가 늘 얘기하지만은 가정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기랑 만나게 돼서 변화를 갖고 온다.
예를 들면 기토가 여기에 있든지 어딘가에 있어. 뭐 원국에. 그럴 때 갑기합의 변화가 따라오죠. 이럴 때 중요한 거는요. 갑기합이 됐을 때 경금이 먹기는 좋아. 재물적으로. 그런데 재물적으로 먹기가 좋다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가 다 좋으냐? 그거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럴 땐 말이죠. 요 갑이라는 글자로 인해서 갑기합이 됐다. 이것까지 좋은데 이 뿌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지지를 건드려 주는데 나한테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를 잘 따져보세요.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지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내가 딱 잘라서 요런 구조 저런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학우님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가보가 왔다. 자, 구조만 놓고 보면은요, 이건 땡큐야. 왜 땡큐냐? 나는 큰 칼이고, 가보는 작은 칼이죠. 내가 충분히 먹어. 충분히 요리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갑오라는 글자가 갑의 뿌리 잇목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되죠. 만약에 말이죠. 원국에, 술토가 여기에 있든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럴 때 가보가 오면은요, 오술, 잇목을 부르는 통로가 되죠.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인호술이 되면은 안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인호술이 안 되면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거래를 하거나 움직이는 행위를 했다. 예를 들면은 태궁 자리에 그러니까 갑오대운이야. 태궁 자리에서 인호술이 될 수 있죠. 이건 일단 지웁시다. 헷갈리니까. 자, 태궁 자리에서 인호술이 돼서 인목이 따라와. 그러면 이 인목을 갑의 뿌리 인목이니까 재물이잖아요. 내가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요 갑목은 충분히 먹죠.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걸 내가 부동산이나 뭔가 돈놀이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인목이란 재물을 술토라는 걸 통해서 움직이면 인호술로 더 커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요, 갑오가 술토랑 만나서 그냥 인호술이 된 거예요. 그건 안 움직인 거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면 인호술이 돼서 재물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재물을 키우겠다고 태궁 자리니까 집을 사고 파는 행위를 했다. 뭐 아파트를 여기서 샀다 팔고 저기서 샀다 팔고, 또는 부모 자리죠. 그럼 부모 형제나 누군가에게 돈 거래를 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행위를 하면 그때는 요 오술에서 만나는 인목이 발동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인목이 어디 자리를 쳐? 배우자 공을 치겠죠. 금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손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재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건축물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거나 부모 형제 핏줄하고 돈거래를 하게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언제? 세운에서. 인신사회를 발동시켜주는 그 세운에서, 또 그 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현실적인 거죠. 괜히 손님한테 인신사회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강의는 그렇게 해도 상담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이 초보자 때는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가르칠 때요, 가르치시는 분이 이제 계속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해주면은 배우는 사람들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듣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헷갈려 버려요. 네. 어쨌든 가부했고 갑술. 땡큐죠.
인성을 달고 온 간목이야. 좋죠. 이 자체는 문제될 게 전혀 없어. 네. 어떻게? 진술충리만 안 하고 인신사회만 안 하면은. 왜 자꾸 진술충리 인신사회를 끄집어내냐고요? 경신일주잖아. 이게 지금 우리 저기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다 놓고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 연월일시 어디에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신사회 자체가 뭐냐면은 움직이고 우리가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들립자, 그러니까 봄의 시작, 뭐 여름의 시작, 그 얘기가 뭔 말인데요? 야구로 따지면 1번 타자, 발 빠르게 움직이는 1번 타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죠. 야구 선수 1번 타자는 번트를 내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뛰어가서 1루에 도착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점수 낼 수 있잖아. 이게 인신사회의 특징이에요. 인신사회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가만히 있기보다 움직여야 돼. 활동적이고 실제로 그런 성향이 강하고. 그런데 그래서 인신사회 갖고 계신 분들이 운전도 좋게 말하면은 잘한다고 하고 안 좋게 말하면은 과격하게 지랄맞게 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갑술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인호술을 잡아주는 우화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우화가 있든 여기에 있든 또는 그러니까 어디에 우화가 있든 우화가 있으면 이건 인호술로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없으면 이 술토라는 거는요, 통로야, 통로. 인목을 부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조심하라는 얘기고, 특히 그러면 여자 사주일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술토가, 자, 인목을 부르는 통로라고 했죠. 그런데, 자, 여자 사주하고 단정을 했을 때, 결혼을 한 여자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국 내에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갑술대운이 왔다고 칩시다. 술토라는 거는 인호술의 개연성이지. 그죠? 근데 내가 결혼한 여자하고 배우자가 있어. 그럴 때 다른 이성, 그러니까 내 배우자 말고 이 술토에서 오는 이성은 오화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성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이죠. 자, 여기서 다른 이성이라고 하니까 불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예? 그런 거 말고 사업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성이라는 얘기는 남편 외에 모든 남자가 해당이 되니까 오빠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제발 좀 애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다른 이성과 돈 거래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거래를 했다? 거래를 하면 인신사회. 잊지 마세요. 거래 자체가 인신사회야. 그럼 뭐예요? 갑술대운에 다른 이성과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 배우자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되긴 하지만 거래를 하는 순간에 인신사회가 돼서 재물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네.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으로 재물이 커진다. 부동산이 없는데요. 땅 사라. 예,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사라. 그러면 되죠. 특히 경신일주가 갑술대운을 만나잖아요. 가정을 지키면 이 갑목은 갑기합으로 변화가 없는 거야. 내 가정하고 만나는 갑목이니까. 그럼 재물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걸 깨면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냐 없냐에 따져서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갑신, 갑자, 갑진, 갑인, 갑오, 갑수를 봤고요. 자, 이제 을목 봅시다. 을목. 네. 경금이 을목을 봤다. 자, 얼핏 생각할 때 안 좋아. 왜 안 좋을까요? 큰 칼이 작은 칼자를 만났으니까 안 좋지. 그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원국에 을목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을경합으로 묶였어. 또는 여기에 있어도 묶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지금 을이 들어오는 거야. 을이 해를 달고 왔어. 네. 또는 을묘,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국에 묶였을 때는 요 을이라는 글자가 와서 묶인 거 2대 1이면 합이 안 된다고 했죠. 풀어준다고 해요. 그럴 때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 발휘를 하거나 힘을 쓸 수 있죠. 묶인 게 풀어지니까. 그쵸?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레슬링 같은 거, 제가 그 프로레슬링을 좋아해서 그거 잘 보는데, 태그팀 할 때, 자, 상대방이 우리 팀 선수를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 상대방은 2대1로 막 반칙도 해가면서 하는데, 나는 심판이 자꾸 나만 봐. 그러니까 나는 꼼짝달싹 못해. 내가 가서 도와주려고 심판이 절대 못하게 해. 그러니까 묶였어. 이렇게 을경합으로. 그러다가 을이라는 글자가 와서 풀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 만난 고기 마냥, 예? 꽉꽉 묶여있던 사람이 막 타치가 돼갖고 상대방을 반 죽여놓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나다고 박수를 쳐. 쇼긴 해도 재밌거든.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게 왜? 을경합으로 묶였을 때는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나를 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의뢰가 왔어요. 좋지. 갑자기 묶인 게 확 풀어지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막 불 끄는 힘이 솟아. 근데 문제는 달고 있는 게 해수네. 예.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럴 때 원국을 잘 봐야 되겠지만은요, 이 을목이 묶인 걸 풀어준 것까진 좋은데 간목을 탈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봐야 되고, 인시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봐야 되고. 일단 기본적인 건 뭐냐면은요, 이럴 때 무슨 얘기, 현실적으로 무슨 말부터 하셔야 되냐면은, 왜요?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일,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사업을 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새로운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런 걸 물어봐요. 새롭게 변화를 가지시려고요? 뭔가 새로운 일에 의욕적으로 마음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 그러면은 직장인이라면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창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묶인 게 풀어지는 시점이니까. 또 한 가지. 남자라면 뭐가 풀어져요? 제가 묶인 거에서 풀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그렇죠. 부인 외에 재물의 변화. 예. 그러니까는 재의 변화, 돈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 외에 다른 이성에 대한 변화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그것이 배우자궁을 인신사로 건드리는 을해대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궁의 변화 플러스 인신사의, 그러니까 배우자궁의 변화 플러스 을경합으로 재변동.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가정을 깨라고요? 아니겠지. 소중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외로 물상은요,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 손님으로 오셨잖아. 그분의 사주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의 재물을 가장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사회적인 명예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예, 그건 되게 쉬운 거야. 재물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하는 거야.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면은 재물이 커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람을 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비도덕적이라고요? 어차피 상담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상담의 기본은 뭐냐면요, 원래 제왕학이라고 했잖아요. 왕을 만들어주는 학문이야, 이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왕을 만들어주느냐, 그 사람이 재물과 명예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주는 100명 중에서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주가 될까? 바람을 피면 안 되는 사주들이에요. 열이면은 9명 이상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람을 피면은 집도절도 없어진다, 내지는 재물에 큰 문제가 생긴다. 왜?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 도덕적이라서 그렇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주에서 돈이 커질 수 있고 명예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나라,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근데 누누이 말하는데, 그렇게 축복받은 사주는, 축복? 네, 그렇다고 칩시다. 네. 100명 중에서 진짜 2~3명 이상 못 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겨라.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쳐다도 보지 말라. 이런 사주가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의뢰가 왔다. 그러면은 묶인 게 풀어졌느냐? 아니면 원국에 이런 게 없어.
없을 수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묶인 거죠. 그렇죠? 내가 묶인 거야. 그러면은 묶였으니까 이 사람은 일간의 합은 뭐를 부르려고 해요? 비견을. 그렇죠. 일간의 합은 비견을 부르기 때문에 묶인 걸 풀고 싶어서 비견과 같이 동업이나 공동투자를 하고 싶어지거나 또는 변화를 갖고 싶은 거죠. 뭔가 왜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대운이 딱 들어오면은요. 보이지 않는 이 올감이나 창살이 갈고리가 날 올가맨 것 같아. 답답해 미치겠어. 막 집에만 오면 답답했고 출근만 하면 답답한 거야. 괜히 이유도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죠. 예. 변화를 갖지 말라. 근데 처음부터 변화 갖지 말라고 하면 짜증부터 내죠. 그러면 이제 먼저 운을 띄우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을묘가 왔다. 네. 일단 나도 칼이 큰데 을묘도 작긴 작아도 뿌리 있는 을묘죠. 재물적으로 나쁠 건 없어. 특히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좌우묘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좌우묘를 기점으로 합을 한다고 했죠. 원국의 만약에 인신사의 구조다. 사화로 합시다. 해수, 사화, 신금 이런 구조라고 칩시다. 이럴 때 을묘가 왔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당연히 해묘미를 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묘미에 미토가 따라와서 진술충미를 한다라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아까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원국의 출발점이 이미 깨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미 깨진 걸 잡아줬느냐 안 잡아줬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미 깨진 것이 또 깨진다는 뭔 소용이 있어. 어차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미 깨졌다는 얘기는 내가 거지야. 근데 거지가 망한도 거지가 어차피 망해도 거지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깨져 있던 게 을묘대운에서 해묘미로 잡아줬어. 그죠? 그러면 이 글자가 살아나. 이 글자가 살아나면은 얘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무슨 표현을 하느냐? 쥐구멍에 햇볕 떴구나. 볕들 날이 생겼구나. 이렇게 을묘대운이 이런 구조를 잡아줬다. 출발점 인신사회를 잡아주는 시점이 왔다. 땡취지. 아주 좋죠. 네. 그럴 때 이제 해묘미의 을목은 을이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입니다. 이러면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는 부모한테 물려받는 부동산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재물이 커질 수가 있다. 네. 여러 채의 건축물을 지닐 수 있다. 네. 해외 부동산과도 인연 맺을 수 있다. 네. 그런 겁니다. 특히 사화라는 글자가 살아난다고 했죠. 사화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신사의 사화가 사유축을 한 거야. 네. 사유축을 했으면 뭐가 튼튼해져요? 물상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운 말이나 우리는 늘 하는 말이니까 사유축, 자갈이죠. 자갈이 있으면은 갑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린다고 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갑목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면은 경신 입장에서 재물을 취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 그러면 을은 뭐를 타요? 갑을 타죠. 그러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 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을묘가 이렇게 인신사회를 잡아주면 땡큐고 거꾸로 인신사회를 발동시킨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묘, 인, 신, 사. 빠진 게 해수죠. 요 자리가 해수를 불러오지만은 불러와서 어떻게 해? 해묘미로 잡아버리죠. 이럴 때 을묘대운이 왔다. 아까 제가 처음에 갑목 얘기할 때, 갑신 얘기할 때 그 얘기 비슷하게 했었어요. 이제 인신사의 원국의 인신사의 구조에서
또 다른 신금이 왔으면 그게 신자진 자수를 불러서 안정을 시킨다고 했죠. 자, 여기서는요, 요 글자가 인신사회를 안정시켜주고 있어. 그죠? 해면미로써 출발 안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을묘대운이 와서 묘라는 글자가 하나 더 온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안정을 만들면 얘는 뭘 불러요? 불안정한 해수를 불러.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신사회를 다시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대운은 을묘가 와도 좋다? 아니죠.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신사회가 발동돼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는 게 궁금하시죠? 그런 건 우리 학우님들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을묘, 을미. 예, 을미. 요것도 같은 원리야. 아까 우리 갑진하고 비슷한 원리. 진술충미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또는 미토가 끌어오는 해수가 인신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생각을 하면 되게 간단한 거고요. 시간이 지금 의외로 40분이 넘어버렸는데 최소한 목과 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그냥 쉬운 건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자, 을사. 지금 경신일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을사대운이 온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을사라는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배우자궁, 그러니까 일간의 합 플러스 을경합, 네. 배우자궁의 변화. 가정, 특히 을목이라는 거는 꽃나무라고 했죠. 그러면 기토와 을목은 항상 머릿속에서 가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돼. 그럴 때 가정의 변화, 배우자궁의 변화, 이런 얘기부터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특히 사화, 화야 화. 그쵸?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이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사이축을 통해서 또 다른 갑을 부르는 매개물이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나는, 이게 남자 사주라고 치면은 나는 을목에 묶여버렸죠. 자,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자고요. 무제 사주라고 합시다. 원국이 무제야. 예. 그런데 뿌리가 있는 경신일주 무제가 남자 사주예요. 지금 남자.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인데 경신일주가 무제인데 을사대운을 봤어. 그러면 을목이란 죄를 받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얘가, 이 사주가 총각이다. 그럼 요럴 때 결혼을 합니다. 합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또 을사대운을 만났다. 무죄가. 그러면 요럴 때 결혼을 한 사람이 로맨스에 빠져요. 새로운 사랑에. 그러고 나면은 을사니까 이 사화가 사유충을 만들어 갖고 갑을 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을이 또 갑을 타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가정을 깨고 새롭게 만나는 이 여자랑 살림을 차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주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 신금, 사화, 그 다음에 갑의 뿌리, 임목, 돈거래까지 하게 되면은 아주 골치 아파져. 특히 이럴 때 만나는 여자는 열이면은 일곱 여덟은 다 재물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대운 자체가. 예.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꽃뱀 조심해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돼요. 네. 그게 정말 꽃뱀일까? 고전에서는요, 그러니까 물상 말고 고전에서는 을사대운에 화사, 뱀은 뱀인데 저기 을목을 달고 온 뱀이기 때문에 화사, 그래서 꽃뱀을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그 원리 물상을 알고 나니까는 그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답만 외웠는데. 어쨌든 을사라는 게 그렇고요. 을류대운. 네, 잠시만요. 자, 을류대운인데요. 을류대운은 이 유금이
사유축을 할 수 있는 유금이냐 또는 진유합을 할 수 있는 유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는 을유대운의 유금이 진유합을 했든 사유축을 했든 그럴 경우에는요, 늘 얘기하지만 자갈이 들어가죠. 자갈이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뿌리를 튼튼히 내린다. 갑목이. 그럼 이 을목은 갑을 타요. 그럴 때 을이 을경합을 안 합니다. 갑이라는 걸 잘 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골치가 아파져. 그러니까 을유대운의 유금이 거꾸로 사유축이나 진유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신사유를 발동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를 발동시켰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을축이다. 네. 이것도 늘 말하지만 같은 원리입니다. 축토라는 거는요, 최종적으로는 살을 부르는 통로예요. 근데 을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을의 뿌리 묘목이 말을 통해서 유금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게 사유축을 하니까 이럴 때 을축대운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하는 것이 재물로 이어집니다 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음식,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유축 입이죠. 입에 관련된 음식 장사라든지 입에 관련된 어떤 그 사업이나 장사를 했을 때 그게 인신사유를 부르느냐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요, 을축대운이다 이러면 축토가 사화를 부른다고 했죠. 그 사화는 인신사유 하는 개연성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사화를 외국어로 봐요. 그럼 뭐예요? 외국말을 하면 할수록 능력 발휘하고 명예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땐 또 외국말을 해서 과외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학창시절에. 예. 그러니까는 요 축토라는 것이 부르는 사화를 언어로서 사유축을 시키느냐, 그러면 경금 입장에 땡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을축에서 오는 사화로 인해서 이 사화라는 거는 병화나 정화의 뿌리가 돼요. 그럼 말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네, 그렇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은, 원국에, 좋아요,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원국에 수가 있으면 그래도 법적인 문제냐? 수가 있으면은 법적인 문제는 안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은 원국에 임수가 있거나 계수가 있다고 칩시다. 임수가 있으면은 어지간한 법적인 문제는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계수가 있으면, 요럴 때 사유축되어 있는 계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마느냐가 나타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을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화를 봐야 되는데, 자, 경신이 병신, 네, 병신을 봤어. 먼저 급이 화를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명예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셔야 돼요. 그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이 화를 봤다. 그렇다는 얘기는 관을, 명예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뭘로써 따진다고 했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그럴 때요, 천간으로 임수가 있다. 뭐 여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으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수가 있으면은 좋아. 천간으로 있을 때. 그럴 때는 병신을 봤어도 문제될 게 없어. 병화가 이 자리든 어디든 뜨게 되니까요. 그런데 임수가 아니라 개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개수. 자, 개수는 병화를 가린다고 했죠. 그 말뜻이 뭘까요? 개수가 병화를 가린다는 얘기가. 그냥, 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병화가 병든 거야. 네. 그게 뭔 말일까? 병화가 병들었다는 얘기가? 병화니까 병들었다? 이런 아재개가 하지 마시고, 예. 잘못된 관성이다. 잘못된 명예다. 잘못된 이성이다. 잘못된 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명예라면은 살짝 불법적인 거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병들었으니까. 명명백백한 병화가 병든 거잖아요. 그러면 명명백백하지 않다. 그럼 합법이야? 불법이야? 애매한 불법인 거죠. 합법도 아니면서 완전 불법도 아닌 거. 이럴 때 얘기를 쓰거나 또는 여자 사주에서 재수가 있는데 병화가 왔다. 이렇게 병신다고. 네. 이럴 때 만나는 병화는 올바른 남자겠어요? 살짝 이상한 남자겠어요? 네. 그겁니다. 이상해. 응. 이상하다고 치과 의사 가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경금이 개수를 봤을 때는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병신다운에 병화를 살짝 가린다고 했죠? 그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네. 그 다음에 수가 천간으로 있으면 되는데 지지로 있으면 어떡할게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여기 어디에 있든 뭐 자수가 있다, 아니면은 해수는 일단 빼고 자수만 얘기합시다. 그럴 때 그래, 일단 얘는 제껴놓고, 자, 요렇게 신자진이 될 때 병신대운이 왔어. 그럼 뭐예요? 배우자궁의 변동. 그죠? 그런데 뭘 달고 왔어? 관을. 그러니까는 이럴 때 이제 이 병화라는 글자가 와갖고 신자진을 갖고 왔으니까요, 사회적인 명예는 올라갈 수 있지만 배우자궁 건드리죠. 그러면 그거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신자진 됐을 때, 얘는 빼고 요렇게 신자진 됐을 때 요 병신대운이잖아요. 이럴 때는요, 자, 요렇게 신자진하고 요렇게 신자진하고는 완전 틀려요. 네. 그 어떻게 틀릴까? 요 때는 그러니까 자리 개념을 잡으면 돼요. 자리 개념을. 이 자리는 나와 배우자궁이라고 했죠. 너의 자식은 어딜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신자이 될 때는요, 가정과 자식 자리에 변동이 생기는 거죠. 이럴 때는 집안의, 그러니까 내 가정이 큰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요렇게 될 때 신자지는 자식 자리에까지 영향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배우자 외에 누군가를 만났어. 그럴 때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러고 나서 조용히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리 개념을 잘 갖다 붙여야 돼요. 이거를 공간을, 그러니까 입체가 아니라 공간을 보려면요, 연월일시라는 개념을 갖다 붙일 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2D가 아니라 3D가 되는 거지.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병자. 병자 좋아요. 우리 고전 배울 때는요, 병자는 자식이 병들었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진짜 자식이 병든 자식을 둬서 병자가 아니라, 병화가 육신상, 그러니까 그게 사주상으로 자식에 해당이 될 때나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병자라는 거는 글자가 병자라서 병자가 아니야. 네. 일단 자, 이렇게 봅시다. 경신이 병자 대운을 본 거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런데 요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은.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에 우화가 있다고 칠게요. 여기 인목이 있어. 이렇게 인옷을 돼 있고 여기는 신금이 있어. 뭐 좋아. 여기다 한 자수? 네, 자수를 붙입시다. 일단 그래야지. 네. 예,
이게 좀 편할 것 같아. 자, 이쪽은 인호술 돼 있고 이쪽은 신자진 돼 있죠. 그럴 때 병자대운이 왔어. 원래대로라는 말이죠. 요거는 인호술을 했다가 인신충을 했다가 신자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간단해요. 어릴 때 이렇게 안정을 한번 했다가 나이 먹고 한번 깨졌다가, 그러니까 나이를 적당히 먹고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이를 완전히 먹고 다시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요 글자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뭐 여기서 인호술의 술토를 끌어온다. 여기서 이제 신자진의 진토를 끌어온다. 그럼 이 술토라는 건 귀신 자리니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뭐 빡빡머리 스님이 된다든지 종교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신자진 진토가 진압을 해갖고 교육과 인을 맺는다든지 입과 인을 맺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병자대운이 온 거야. 병자대운이. 그럴 때 이 자수라는 거는요, 요거를 좌우충을 깨트리죠. 그렇죠? 이러면은 인신충이 돼버려. 그러니까 원래 인신충 되는 거 아니냐. 좌오민을 기점으로 합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인호술로 이렇게 잡아진 상태와 대운에서 자가 와갖고 오화를 깨서 다시 인신충을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린애 사주라면은 요때 부모 자리에 변동이 생긴 거죠. 그럼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부모의 변동이 생겼다? 어린애 사주에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모 자리 변동으로 인해서, 부모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나한테도 변화가 생기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현실적인 얘기지만요.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 그 영향이 자식한테 크게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혼을 했지만은 부모가 서로 애를 챙기는 부모들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잖아요. 이혼을 하면은 내 자식이지만 네가 키워라. 서로 미루는 거야. 이러면 애는 상처도 많이 받겠고, 이혼 자체도 상처지만은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혼을 했지만 엄마 아빠가 끔찍하게 생각해서 서로 키우거나 아니면은 서로 애정을 쏟을 수도 있죠. 이런 구조를 잘 보시면은 애 사주에서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구조일 때는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은 자, 원국에 이렇게 신자진이 돼 있는데 병자대운에서 또 왔어. 그럼 뭐예요? 신자진이 풀어지면 요 자수는 뭘 끌어와요? 신금. 그렇죠. 그러면은 인시사회를 발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개연성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진이 되는 거죠. 병화가 진토를 달고 있네. 네. 힘 있는 병화에 힘 없는 병화예요. 아침 시간 태양은요, 그렇게까지 힘이 없어. 네. 그런데 지금 요게 경신일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것이 자수가 없어. 현재 요 자체만. 너 지워버리자, 야. 예. 자, 이렇게 신진, 자수가 없어. 그죠? 자수를 끌어올 수 있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자수를 누가 끌어올까? 자수의 천간을 생각해 봅시다. 자수의 천간이 뭘까요? 네, 임수입니다. 자수의 천간은 임수죠. 자, 임수를 끌어오는 글자는요, 정임합. 정화가 여기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있으면은 이럴 때 이 정화는, 그러니까 경신일주 자체가요, 어디에 있든지 정화가 있으면은 정화가 끌어온 임수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정화가 임수를 끌어오려면 조건이 뭐냐, 신자진이 있으면 끌어와요. 자, 팁을 하나 더 드릴게. 신자진만 있어서 임수를 끌어왔어. 그러면 그걸 끌어왔을 뿐이고, 그 임수를 키우는 건 사유축이에요. 또는 진유합이든지. 뭔 말이냐, 정화는요, 지지에 신금이든 자수든 진토가 있으면은 임수를 끌어와요.
무조건 끌어와. 예. 그런데 끌어와서 그것까진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끌어온 임수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커져야지만이 명예가 커지고 정의만목으로 재물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커지기 위해서는 무슨 글자랑 무슨 글자 역할이 들어가야 되느냐? 사유축이나 진약금이나 금이 금생수를 해줘야지 끌어온 임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직업적으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내지는 교육과 인연 맺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재물이 커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끌어와서 그냥 그 재물이 정화라는 걸로 끌어왔잖아요. 그죠? 재물이 명예가 될 수는 있어. 또는 남편이 끌어다 주거나 여자 사주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말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키우는 거야. 그게 아니면은 들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병진대운에 얼핏 생각할 때 병정 갈등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원국의 정화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임수를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자진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네. 그래서 병진일주일 때 신금하고 진토 사이에 빠져있는 자수를 끌어오는 매개물이 있는가 없는 걸 잘 따져보면 돼요. 근데 이때 없어. 이게 없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 사주 입장에서 경신일주 입장에서 병진대운을 만났어. 그럼 신자진을 하고 싶죠. 그럼 누구를 끌어와요? 정화가 임수를 끌어온다며요. 그럴 때 맺는 성씨가 누구? 정시성의 누군가와 명예, 그러니까 신자주 수면은 이제 그 일을 벌리는 거니까 정시성의 누군가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성씨가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글자를 내가 원국에는 없어. 근데 그것이 오면 나한테 참 좋아. 참 좋은데 어떻게 끌어올 방법이 없네. 그럴 때 성씨로서 다른 사람의 성씨를 통해서 그 글자를 끌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끌어온 것까지 좋았는데 결실은 누가 차지해요? 끌어온 사람이 홀랑 먹고 도망갑니다. 그럼 나는 닭도 톤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씨를 조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병인, 병호, 병술, 그것도 이제 정화 2개가 더 남았네. 시간은 엄청 지금 1시간이 넘게 갔는데요. 이렇게 또 길어지면 또 길어진다고들 뭐라고들 하시는데 일단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으니까. 병인대운이다. 자, 우리가 병화라는 글자가 명명백백 정정당당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 왜 병화는 명명백백 정정당당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가 십간론 얘기할 때 병화의 특징 얘기했었죠.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드러난다라고 했어. 하늘을 향해서. 근데 구역이 있다고 했죠. 이게 병화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는 땅 속에 있던 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게 드러났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니까 명명백백하고 정정당당하게 안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병화의 특징이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병인대운이야. 병화의 뿌리가 뭐예요? 오화죠. 그러면은 인호수를 깔고 있는 대운이에요. 다 드러나. 다. 특히 사회적인 것이 다 드러나는 시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뭘 조심하느냐? 경신일주랑 병인대운하고 인시사의 개연성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럴 때 임목하고 신금이 만나죠. 그러면은 사화와 해수라는 글자가 지금 요 2가지가 있으니까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와도 발동하죠. 이거를 확실하게 발동시켜준 성씨, 갑자기 왜 이렇게 성씨 얘기가 나오는가? 이 사화와 해수를 발동해준 성씨가 김씨. 이럴 때 간단해요. 여자 사주가 이렇다. 김씨성의 남자와 인연 맺으면은, 또는 김씨성의 남자와 재물을 거래하면은 인시사를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럴 때 김씨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김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리 물상에서 김씨는 이렇게 봐요. 신해로 봐. 갑자기 고급 이론을 만들어내서 좀 우리 초보자들이 볼 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강의가 초보자만 보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조금 구독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참고 들으세요. 병인대운에 경금 입장에서 병화라는 글자가 화급금을 하죠. 천간에 수가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수가 없는 경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병화가 나를 화급금했을 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미치는 거지. 병화를 끄고 싶어. 그쵸? 병화를 끄는 방법이 수가 있으면 수에 뜨면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를 병신합을 하고 싶어요. 또 인시충으로 깨졌죠. 그러니까 이걸 깨진 거를 안 깨지게 하려면은 인해합을 시키고 싶어. 인해합으로. 그래서 요 병인대운의 경신일주들은 김씨성과 인연 맺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자, 근데 문제는 신해라고 했죠. 김씨를. 왜 신해냐? 김해 김씨 뭐 하여튼 복잡한 얘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강의 들을 때 생각하시고 그냥 일단 유튜브에서는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것만 그냥 신해를 김씨로 보는구나. 그 다음에 이 신해에서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니까 사유축에 사화를 부를 수 있고 해수가 있으니까는 사해가 김씨구나. 그래서 이때 김씨와 인연 맺으면은 얼핏 생각할 때 신해로 인해서 내가 좋아질 것 같지만은 그 반대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김씨성과 인연 맺어서 그 사람하고 뭔가 거래하면은 크게 낭패 본다 정도만 얘기를 합시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병인대운 얘기했고 병호대운. 자, 병호대운은요 위아래가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뜨거워. 화동하는데 엄청 뜨겁죠. 이 뜨거운 화가 경신을 받지. 이럴 때 나도 세지만 얘도 세. 그죠? 수가 있으면은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자나 임신이나 이런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럴 때 개수 같은 게 있으면 안 좋아요. 되려 없는 이만 못해 개수는. 그럴 때는 되려 이제 해외와 인연 맺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수가 있으면은 병화가 와도 땡큐지. 좋아.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수가 없다. 아무리 경신이라 하더라도 이 병호를 못 버텨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은 병호를 끄고 싶어. 병신합으로도 끌 수 있지만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술토. 술토라는 건 술시, 술에, 그러니까 술연, 뭐, 신윤술, 가을을 생각하시면 되죠. 가을의 태양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경신일주가 병호대운을 보잖아요. 화가 없는 경신일주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병호대운을 보면은 괜히 산속에 들어가서 종교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왜? 나는 사회적인 명예인 병호를 감당 못하죠? 사회적인 명예를 감당 못하면은 비사회적인 거. 그럼 뭐예요? 종교인이지.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거는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직업은 직업이죠. 그것도. 엄연한 직업이죠. 성직자도 직업이야. 성직할 때 직업이야. 그러니까 직업인데, 사회적으로 그런 직업은 아니죠. 네. 우리가 스님 됐다고 해서 출세했다라고는 안 하죠. 스님이 됐다, 신부님 됐다, 목사님 됐다. 이럴 때 옛날부터 우리는 출가했다고 해야지 출세했다고는 안 해요. 출세는 세상에 드러난 거고 출가는 집을 나간 거죠. 가출하고 틀리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감당 못한 화를 보잖아요. 이럴 때 이 화를 감당 못하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안 풀리면 자연인이다 하는 거고 잘 풀리면은 술토와 인연 맺어서 종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병술이 됐어요. 병화가 술토를 달고 왔죠? 네. 이것도 우화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뭐가 오는 통로? 인목이 오는 통로. 그렇죠. 병술이라는 얘기는 이 자체가 명예가 오긴 왔지만은 약한 병화죠.
그럴 때 이 병화를 띄워줄 수 있는 임수가 있으면 명예가 약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항상 그래요. 이 강의라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시간에 쫓기면 대충 얘기합니다. 네.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경신일주가 정해를 봤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정화가 뭘 끌어온다고요? 임수를. 왜? 내가 신자진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경신일주잖아요. 이게 경신이 아니라 경자일주든 또는 경진일주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 글자가 연월 어디에 있든 마찬가지야. 이럴 때 정화는요 무조건 임수를 끌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럴 때 이게 배우자 궁에 있으면은 배우자 궁으로 인해서 끌어와서 정의만 목을 만드는 거니까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배우자로 인해서 재물이 커지지만 배우자 궁에 변동이 있으니까는 가정을 조심하는 얘기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는 재물은 커져도 가정의 문제를 조심하는 얘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해대운이죠. 해수가 해묘미를 하면은 좋지, 그죠? 예. 그런데 인신사라면 안 좋죠. 뻔한 내용이죠. 그럴 때 그럼 이 해수를 해묘미라는 게 좋다며요. 묘가 부동산이죠. 여러 채의 건축물, 여러 채의 작은 건물. 왜? 을이니까. 갑이면 크고 을은 작은 거죠. 그럼 여러 채의 작은 건축물을 사라고 유도하는 거죠. 또는 인신사의 해수니까 해외 부동산이라고 유도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해대운이 땡큐인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무슨 얘기냐?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인신사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알아들으실 것 같고요. 경묘대운이다. 인성을 달고 온 정화예요. 묘라는 글자가 정화를 생겨주죠. 그렇죠? 그럼 이 정화가 심이 있다 없다? 오케이, 심이 있어요. 심이 있으니까는 더 강하게 임수를 끌어올 수 있고, 그럼 더 강하게 정의만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더 강하게 재물이 커질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만큼. 화는 사고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만큼 재물이 커진다. 네. 그 다음에 정미. 컬링, 영미 하던가요? 정미나 영미? 네. 자, 정미대운. 좋아. 미토라는 글자가 인신사회나 진술충미를 만드는 통로 역할만 안 하면은 나쁠 게 없겠죠. 왜? 경금 입장에서 얘는 인성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의 천간은 기토고, 이 미토는 해묘미, 재를 부를 수 있는 통로고, 또 미토의 천간 기토는 갑을 부를 수 있는 통로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에 할 때 뭐 말씀했죠? 금이 수를 봤으면 관을 감당할 수 있고 화를 감당할 수 있고, 금이 토를 봤을 땐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토는 진술충리나 간목이, 그러니까 기토나 무토는 경금 입장에서는 땡큐야. 그것이 움직이는 행위나 거래를 통해서 인신사회나 진술충매를 발동시키지만 않으면은 재물을 만들어내는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술토는 인목을 부르는 매개물이고, 진토는 진유합을 했든 간에 물을 불러서 신자진을 불러서 목을 키울 수 있고, 마찬가지 자갈, 미토는 해묘미로 인해서 을목을 통해서 부동산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미대운의 땡큐지. 이것이 인신사회만 안 만들면 땡큐야.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어요. 정사. 네. 사화가 왔어. 그쵸?
말로써 사유축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화를 해외로서 인신사유를 해소하지 않는다면은 정사대운은 결코 좋을 수가 없죠. 왜? 수가 있으면 그나마 낫지만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늘 하는 말이잖아요. 사화라는 거는 병적인 뿌리. 그럼 뭐예요? 또 병화까지 불러와. 관으로 인해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갈등이 되는 대운, 이 대운 자체가 남자라면 직장 생활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여자라면은 누구? 남편이나 배우자나 이성으로 인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수가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수가 없으면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금일간이 수가 없는 금일간은요. 특히 여자 사주에서 절대 남자 만나지 마세요. 만나봤자 모진 놈 만나서 뒤지게 고생해요. 예. 수가 있으면은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 하다못해 바람을 펴도 좋은 사람을 만나. 수가 있을 때는.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요. 수가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도 좋은 데서 해요. 수가 없으면은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떻게? 월급도 못 받거나 아니면은 죽어라고 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거나 이런 데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 수를 받다는 얘기는 축복인 거야. 네. 천간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명예가 축복이고 지를 보면은 조금 급수는 떨어지더라도 보이지 않는 명예를 감당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관성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사라는 걸 봤을 때 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좀 있지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요 정도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유. 자, 경신일주라고 했죠. 요 신금이 신자진의 진토를 부르는 입장에서 정유를 봤을 때는 요 유금이 진유합을 해줘갖고 갑이 뿌리 내릴 수가 있죠. 그럴 땐 땡큐죠. 특히 진유합돼서 갑목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정화나 또 다른 병화가 와도 갑으로서 감당을 하죠. 네. 이러면 이제 커지는 거야. 이럴 때는 땡큐가 되죠. 그러나 이게 진토가 아니라 이 유금이 임신사회를 부른 통로나 진술축을 부른 통로 역할을 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져요. 그때는. 예를 들어 그 말이 뭔 말이냐. 또 같은 얘기인데 원국에 유금이 하나 더 있다. 아니면 유금이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 어쨌든 여기에 있든 있을 때 똑같은 유금이 왔죠. 정유로. 그쵸? 그럴 때 하나가 사유축을 하면 하나는 임신사회를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연성으로 생각하면은 좋을 게 없는 거야. 그러나 이게 원국의 유금이 아니라 진토나 축토라고 칩시다. 뭐 축토든 또는 진토든 이럴 때 유금은 땡큐인 거지. 잡아주니까. 예. 그럴 때는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정축. 자, 정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축토가 역시 똑같은 얘기야. 이 사유축을 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네. 그럴 때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축토가 정화의 뿌리 사화가 내려오는 통로죠. 요 사이가 빠진 게 뭐예요? 안고가 유금이란 안고가 빠졌어. 그러면은 안고 유금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말하는 직업이나 어떤 말로써 명예나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유금을 해석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경금이 지금 목과 화를 봤어요. 뿌리 있는 경금이. 그러면은 다음에는요, 토와 금과 수를 봐야 돼.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화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의 1시간 반을 잡아먹었는데 토, 금, 수까지 다 얘기하면 다음에는 한 3시간 먹어야 되네? 거의 그쵸. 2시간 이상. 예. 그러면은 질리실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하되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하지는 못하고 대표 선생만 갖고 얘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자, 어쨌든 이번 주는 경금이 뿌리 있는 경금이 목과
화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를 하나하나 대입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경금의 후반부 들어갈 테니까는요. 자, 일단 우리 다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유튜브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네. 이렇게 생긴 거를 한 번만 누르세요. 괜히 좋다고 막 여러 번 누르면 소용없어. 한 번만.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고생하셨습니다.